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그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사고나 질병의 유형별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상의 유형은 요양사건인가 아니면 사망사건인가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망사건의 경우 산재 보상으로 받게 되는 유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망사건의 경우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망사건, 다시 말해서 유족사건의 경우 받는 산재보상금은 크게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유족보상금이 그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했을 것에 대한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게 되는데, 오늘은 장례비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따라서 장례비 부분에 대한 영상은 다음으로 미루고 유족연금과 일시금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거의 한 8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니, 장례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의 경우 보상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인이 받던 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은 재발생일 이전 3개월간 고인이 받아온 급여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하루 일당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인이 부양하던 가족이 한 명이라면 대부분 유족급여 신청을 한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피부양 가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액의 52%를 하루 단위 유족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액을 1개월치로 환산하면 1개월 단위 받는 유족연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임금액이 하루치 금액이 20만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20만원의 52% 금액인 10만 4천원이 하루치 일 금액, 연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을 1개월치로 환산하면 월 316만 3,330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매월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당 5%씩 가산해서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산재법에서는 25세 미만의 자녀까지는 고인이 부양해야 할 책임 있는 피부양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의 경우 최고보상금액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24년 현재 하루치 금액으로 25만 3,354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금액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을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1개월치 금액을 계산하면 월 439만 5,45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고 보상 한도 금액은 동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혹 유족 일시금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일시금의 경우는 그 계산법은 앞서 설명드린 평균임금액의 131분을 곱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일일 평균임금액이 만약에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유족 일시금은 2억 6천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 일시금의 경우에도 최고보상금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유족 일시금의 금액은 일일 평균금액을 25만 3,350원으로 현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132를 곱하면 총 3억 2,935만 5천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족보상금을 받는 그 방식은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 유족일시금을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인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는 유족급여 신청권자의 경우에는 유족일시금 선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와 유족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었지만, 유족일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일시금 받은 금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유족의
향후 생계 보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유족보상금이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자칫하면 금전적 손실로 인해서 향후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례 등을 감안해서 일시금 받아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시금 선택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이 만약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금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목돈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정하고 있는 제도가 반액연금, 반액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액연금, 반액일시금 제도는 말 그대로 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급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유족보상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유족연금 선택 방식은 당연히 유족연금 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유족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신 분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연금 수령하는 도중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나의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유형별 보상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족연금 수령액이 유족 일시금 산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일시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시금 총액에서 그동안 받아온 유족연금액의 그 합계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25세 미만이라서 연금 수급권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고 25세 이상이라서 일시금 수급권자로 판단된다면 차액 일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보상의 방식은 이상의 내용들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고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 신청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가 피부위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신청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는데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 유족급여 신청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유족보상은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등 아주 다양한 유형들 속에 유족급여 신청권자를 정하는 문제가 산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의 다양한 방식들까지 모두 설명드리면 그리고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그 방식들까지 모두 설명드리면 최소한 몇 시간은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보상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다양한 유형에서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 산재로 인정받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